오늘 저는 목적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목적을 찾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목표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도전은 모든 사람들이 목표의식을 갖는 세상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걸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졸업하셨을 때 그분들의 목적은 그분들의 직업, 교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화 기술이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절되고 우울함을 느끼고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저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과 오피오이드 중독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그들은 그저 할 일이 있었더라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어딘가로 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이 현재와는 다르게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공장 노동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식을 창출하는 세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커클랜드 하우스에 있는 작은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시작하던 날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제가 페이스북으로 하버드 커뮤니티를 연결한 것에 대해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전 세계를 연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대학생이었어요. 우리는 회사를 키우거나 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많은 자원과 많은 기술을 가진 거대한 회사들이 있었고 저는 단지 거대한 회사들 중 하나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야였고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고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해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적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의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희망은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들도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몇몇 큰 회사들이 우리 회사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팔고 싶지 않았고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뉴스피드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배우는 방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팔기 원했습니다. 더 높은 목적의식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분열은 우리 회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 번의 팽팽한 논쟁 끝에 한 조언자가 만약 내가 회사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결정을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고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1년 만에 경영진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페이스북을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믿었지만 전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저는 제가 틀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22살짜리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맡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추구할 자유를 갖도록 평등을 재정의함으로써 그리고 전 세계의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우선 의미 있는 큰 프로젝트를 맡읍시다. 우리 세대는 자율주행차와 공장처럼 자동화로 대체된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들을 정의하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일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그 관리인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했고 수백만의 더 많은 사람들이 후버댐과 다른 위대한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단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나라 전체에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멋진 일을 할 차례입니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죠. 시작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작업하고 있을 때 명확해집니다. 우선 그냥 시작하세요. 만약 내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했다면 나는 결코 페이스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영화와 대중문화는 이 모든 것을 잘못 전달하곤 하는데 단 한 번에 유레카라는 생각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조차 막습니다.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세요.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결국 뭐라도 미친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주도권을 쥐는 사람은 누구나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의 속도를 늦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실수를 할까봐 큰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를 정의하는 공공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태양 전지판을 제조하고 설치하도록 하기 전에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지원자들에게 그들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고 게놈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애초에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치료법을 찾는 데 쓰는 것보다 50배나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개인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성과들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모두 해봅시다. 큰 일을 합시다. 진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갖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맡는 것입니다.